미국과 협력하더라도 그 방식이 일방적이고 비합리적이라면 오히려 역효과를 낳을 수 있습니다. 최근 급변하는 세계 통상 질서 속에서 미국은 자국 우선주의를 내세워 동맹국 기업들까지 노골적으로 압박하고 있습니다. 한국 기업들은 특히 인플레이션 감축법 등 미국의 법안을 통해 미국의 공장을 지으라라는 강요를 받고 있습니다. 미국에서 생산하지 않으면 관세 폭탄을 맞게 될 거란 경고까지 나와 우리 기업들은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막대한 비용을 들여 미국 현지 공장 건설에 나설 수밖에 없는 실정입니다. 심지어 최근에는 미국 상무부가 한국 기업들을 향해 45일 안에 3,500억 달러, 약 490조 원을 현금으로 내라는 최후 통첩성 요구까지 했다는 주장이 나와 충격을 주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도 한미 정상회담에서 이런 통상 갈등을 풀기 위해 3,500억 달러 대미 투자를 전격 약속하는 결단을 보였는데요. 이는 한미가 무역 마찰의 뇌관을 제거하려는 고육주책이었습니다. 그러나 미국의 이러한 압박 정책은 근본적으로 경제 논리에 맞지 않는 비효율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많습니다. 이미 국내에 최신 생산 설비를 갖춘 한국 기업 입장에서는 굳이 생산비가 세계 최고로 비싸고 인력 확보도 어려운 미국에 공장을 새로 지으면 비용 면에서도 납기 면에서도 손해가 큽니다. 실제로 대만 TSMC조차 미국 애리조나주의 반도체 공장을 건설했다가 누적 1조 7천억 원이 넘는 손실을 기록하며 고전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세계 최고 기술력을 지닌 기업도 미국에 가면 적자를 볼 정도로 시장 논리를 무시한 무리한 요구를 하는 뜻입니다. 게다가 미국은 현지 노동자를 위한 보육시설까지 기업이 직접 설치하고 비용을 부담하라고 요구하는 등 각종 추가 복지 부담까지 지우고 있습니다. 기업들로서는 투자 리스크만 극대화되는 셈입니다. 더 큰 문제는 미국의 속내입니다. 최근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은 미국이 왜 이렇게까지 하는지 단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핀란드 정상과의 회담 자리에서 미국의 쇠빙선 건조에 핀란드 기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면서도 핀란드가 기술만 이전해주면 나중에 미국이 핀란드보다 더 잘 만들 것이라고 큰소리쳤습니다. 결국 기술만 빼앗고 나중에 배신하겠다는 심산을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입니다. 이는 마치 과거 중국이 한국의 첨단 기술을 이전받고 성장한 뒤에 한국 기업들을 밀어냈던 수법과 빼닮았습니다. 다만 중국은 겉으로는 우호를 가장하고 한동안 시간을 벌다가 치고 나왔다면 미국은 대놓고 기술만 가져오고 곧 떠나라 라는 식으로 나오고 있다는 차이가 있습니다. 실제 사례도 발생했습니다. 올해 9월 미국 조지아주의 한 전기차 배터리 공장 건설 현장에서는 이 수백 명의 한국인 기술자들이 미 이민국 단속에 한꺼번에 체포되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아직 공장이 완공되기도 전에 핵심 인력부터 강제 추방당한 것입니다. 한국은 미국의 사상 최대 규모로 투자하며 협력해 왔건만 정작 미국은 기술과 설비만 확보하면 언제든 한국 기업을 내칠 수도 있다는 불안감이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런 배경 속에서 캐나다의 행보는 더욱 눈에 띕니다. 캐나다 정부는 약 600억 캐나다 달러, 61조 원 규모에 달하는 차세대 잠수함 도입 사업을 진행 중인데 이 사업의 최종 후보로 한국의 하나오션과 독일의 티센크루프 마린 시스템이 올라와 있습니다. 그런데 캐나다는 한국과의 협력 방식을 두고 미국과는 정반대의 선택을 했습니다. 보통 방산 구매국들은 국내 일자리 창출을 위해 현지 생산을 선호하곤 합니다. 실제로 독일 측 TKMS도 첫 함은 독일에서 짓지만 이후 잠수함들은 캐나다에서 완제품으로 생산할 수 있다며 현지 건조 카드를 내밀었습니다. 호주 역시 과거 한국산 K9 자주포나 레드백 장갑차를 도입할 때 공장을 호주에 지을 것을 요구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정작 하나오션은 캐나다에게 현지 생산을 제한하지 않았습니다. 더 놀라운 것은 하나가 그렇게 한 이유가 캐나다 정부의 요청 때문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캐나다 정부와 해군은 현실적인 이유로 국내 건조를 원치 않는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습니다. 캐나다 일간지 힐타임스의 보도에 따르면 캐나다 주재 한국 대사관 관계자는 캐나다 정부와 하나오션 사이에 잠수함 국내 건조 논의는 없었다고 확인했습니다. 안영기 주 캐나다 한국 대사관 공사는 캐나다 내 건조는 기술적으로 가능하지만 인도 일정을 크게 늦추고 비용을 크게 늘릴 수 있다며 현재 건조 시 노후 잠수함 유지비 증가 등 추가 비용 문제가 생긴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캐나다 해군이 운영 중인 빅토리아급 잠수함 4척은 2030년대 중반부터 순차 퇴역할 예정이어서 새 잠수함을 제때 확보하지 못하면 해군 전력 공백이 발생합니다. 이 절박한 상황에서 몇 년씩 발주가 늦어지고 가격만 치솟는 현지 건조 방식을 캐나다가 원하지 않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캐나다 측과 긴밀히 협의해온 하나오션도 캐나다 정부가 국내 건조를 요구하지 않는다고 거듭 밝혔기에 현지 생산 제한을 자제했다고 밝혔습니다.
하나오션이 폴란드 사업에서는 1억 달러 투자까지 약속하며 현지 생산을 추진했던 것과는 대비되는데 캐나다 당국의 의지가 그만큼 확고했다는 의미입니다. 이처럼 캐나다의 판단은 매우 현실적입니다. 캐나다 방산 전문가 리처드 시모카는 캐나다 국내 생산 논의는 공급업체들이 제안을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하려는 노력일 뿐이라며 캐나다 국방부가 진정으로 원하는 것은 가능한 빨리 잠수함을 확보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그의 말처럼 서둘러 전력을 갖추는 것이 최우선이지 보여주기식 일자리 창출이 우선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시모오카 연구원은 또한 캐나다에서 여러 척을 지으면 비용이 늘고 인도가 늦어지며 결국 프로젝트가 끝난 뒤에는 고객도 없이 남는 생산 라인을 만들게 된다 라고 지적했습니다. 애써 조선소를 세워봤자 잠수함 사업 이후에는 닫을 수밖에 없고 그 사이 퍼부은 돈은 고스란히 손실로 남는다는 냉정한 현실 진단입니다. 캐나다 입장에서는 굳이 그런 비효율적인 모험을 할 이유가 없습니다. 한마디로 제때 좋은 잠수함을 받기만 하면 된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하나오션은 캐나다의 가장 효율적인 해법을 제시했습니다. 한국의 최신 잠수함을 한국에서 직접 지어 납품하는 방안입니다. 한국은 이미 장보고 3, 이 배치 2급, 일명 KSS-3 3000톤급 잠수함을 자체 기술로 개발해 실전 배치한 경험이 있습니다. 이러한 검증된 설계를 활용해 한국의 조선소에서 전량 건조하겠다는 것입니다. 캐나다는 생산보다는 향후 정비 및 유지보수 능력 확보에 집중하고 건조는 세계 최고 수준의 한국 조선소에 맡기는 형태입니다. 하나오션 측 마이클 쿨터 글로벌 디펜스 부문 사장은 하나오션은 자체 조선소에서 최대 5척의 잠수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는 능력과 설비를 갖추고 있다며 다른 경쟁 업체들은 이런 생산 능력이 없기에 현지 건조를 제한하는 것일 수도 있다고 자신했습니다. 실제 하나오션은 이번 사업에서 철저한 납기 준수를 약속했습니다. 2026년 계약 체결 시 2032년 첫 잠수함을 인도하고 2035년까지 4척을 넘겨 캐나다 해군의 노후 함정을 조기 대체하며 2043년까지 총 12척을 모두 인도하겠다는 구체적인 로드맵을 제시했습니다. 하나 측은 어떤 다른 선택지도 이 인도 일정을 따라올 수 없다고 단언하고 있는데 캐나다로서는 신뢰할 만한 제안인 것입니다. 예상 일정보다 일찍 전력이 투입되면 캐나다는 빅토리아급 노후 잠수함들을 더 빨리 퇴역시켜도 되고 그에 따른 유지비 약 10억 캐나다 달러 1조 원 상당도 절감할 수 있습니다. 빠른 인도와 비용 절감, 2마리 토끼를 다 잡는 아닌 셈입니다. 캐나다 내부 일각에서는 왜 우리 일자리를 한국에 넘기느냐라는 정치적 비판이 아예 없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정작 캐나다 해군과 정부 당국자들은 이 한국형 해법에 고무된 모습입니다. 북미 지역의 높은 인건비와 취약한 인프라를 고려할 때 조선업 분야만큼은 섣부른 현지 생산이 자칫 최악의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점을 캐나다는 직시했습니다. 실제로 미국과 캐나다 모두 중국의 해군력 팽창에 대응해 함정 전력을 신속히 확충해야 하는 안보 과제를 안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미국처럼 비효율적인 자국 생산 고집에 사로잡혀 시간을 허비한다면 중국과의 격차를 따라잡기는커녕 더 벌어질 것입니다. 중국은 현재 상하이의 조선소 등에서 한꺼번에 15척 안팎의 군함을 동시에 건조할 수 있을 정도로 막대한 조선 능력을 과시하고 있습니다. 반면 미국 조선업은 오랜 침체로 숙련공도 부족하고 조선소 시설도 턱없이 모자라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동맹인 한국의 뛰어난 조선 역량을 활용하는 것이 훨씬 합리적이라는 뜻입니다. 일부 미국 전문가들조차 미국이 중국을 따라잡으려면 차라리 한국에서 함정을 건조하도록 법을 바꾸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파격적인 제언을 내놓을 정도입니다. 하지만 현재 트럼프 행정부는 여전히 모든 제조업을 미국으로만을 주장하며 이 올드한 보호무역 기조를 강화하고 있어 스스로 경쟁력을 깎아먹는 건 아닌지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캐나다 선택은 한국의 산업 경쟁력을 인정하고 윈윈 전략을 택한 사례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캐나다 정부는 아직 최종적으로 한국 하나오션과 독일 TKMS 중 어느 쪽을 잠수함 공급 파트너로 결정할지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이번 결정 과정에서 캐나다 측이 보여준 실리 중시 태도는 한국 산업에 큰 호평을 주었습니다. 한국 조선소에서 만드는 게 당연하다는 인식 앞에 그 누구도 반박하지 않았다는 점에서 한국에 대한 신뢰가 엿보입니다. 하나오션도 캐나다의 요구에 유연하게 부응하며 진정한 협력 방식을 제시했습니다. 한편으로 폴란드의 잠수함 사업에서는 현지 투자와 기술 이전을 약속하며 현지 생산을 수용하는 전략을 펼쳤습니다. 폴란드에는 폴란드대로 맞춤형 제안을 한 것이고 캐나다에는 캐나다의 최적인 제안을 한 것입니다. 이처럼 한국은 상황에 따라 파트너 국가가 원하는 방식을 존중하면서도 자국의 탁월한 생산 능력과 기술력을 최대한 활용하는 상생 모델을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과 한국 정부의 노력도 이런 성과를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출범 이후 동맹국들과의 실용적 협력을 강조하며 국내 산업의 이익을 해치는 부당한 요구에는 단호하게 대응해왔습니다. 미국과의 관계에서도 무조건적인 양보나 대립이 아니라 국익을 최우선으로 한 균형 잡힌 접근을 취하고 있습니다. 앞서 언급한 대미 투자 약속은 한국 기업들을 향한 관세 위협을 해소하기 위한 결단이었고, 동시에 한국의 핵심 기술과 생산 기반은 한국 내에서 지켜내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것이죠. 그 결과 한국은 미국과의 협력도 이어가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캐나다처럼 합리적인 파트너와는 최고의 시너지를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이재명 정부의 이러한 현명한 실리 외교가 뒷받침된 덕분에 한국 방위산업은 사상 최대 수출을 호황을 누리고 있습니다. 불과 몇 해 전까지만 해도 상상하기 어렵던 60조 원 규모의 잠수함 수출 사업을 한국 기업이 주도적으로 따낼 유력 후보로 떠오른 현실이 이를 방증합니다. 한국의 세계적 조선 기술력과 캐나다의 현명한 선택이 맞물린 이번 61조 원 잠수함 사업은 누구를 최종 승자로 결정하든 양국 모두가 윈윈하는 모범 사례로 남을 것입니다. 나아가 이재명 대통령의 리더십 아래 더 공고해진 한국의 국제적 위상은 이러한 성공적인 협력 모델들을 통해 한층 빛을 발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감사합니다. 최고로 멋진 하루 보내시길 바랄게요.